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여러 국제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과 나토, 중국, 그리고 더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 단 한 사람만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에게 대러시아 제국의 건설을 위협하는 태폐적인 적을 분쇄하고자 하는 자신의 야망과 열정을 시험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 없는 전쟁이라도 전쟁은 의도치 않게 새로운 역사적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몰랐겠죠? 푸틴이 없었다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에게 못사는 나라의 개그맨 출신 대통령쯤으로 기억됐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우크라이나에, 아니 현대사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의 책임감과 용기는 자신에게 철수를 제안한 미국 정보 관리들에게 나는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 데서 충분히 드러나죠. 푸틴의 말대로 특수 군사작전이 될 뻔한 이번 침공을 주권국가 간의 전쟁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젤렌스키란 인물입니다. 그의 호소력 짙은 연설과 카리스마로부터 똘똘 뭉쳐 러시아군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인의 모습은 전세계 많은 국가들의 원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젤렌스키가 아니었다면 많은 나라들은 푸틴의 침공을 지켜보고만 있었을 겁니다. 과연 젤렌스키는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현재사의 영웅, 젤렌스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젤렌스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푸틴은 여러 글과 연설을 통해 이 물음에 직접 답하지만 가장 확실한 단서는 2021년 7월에 발표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일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매우 단호한 말로 시작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한 민족, 즉 전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매우 기괴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러시아는 결코 반우크라이나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는 그 시민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다른 나라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반우크라이나인 적이 없다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만큼 기만적인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 푸틴은 미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푸틴의 관심은 온통 과거의 러시아 제국을 복원하는 데만 쏠려 있습니다. 푸틴은 과거의 위대한 러시아 역사에 대한 조작된 스토리텔링을 자신의 정치와 전쟁을 정당화하는 교활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종종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항하여 자기 민족을 동원하고 과거의 영광을 재건할 명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솔리니는 고대 로마의 영광을 자랑하며 제2의 로마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정치가이면서 역사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는 소련의 소멸을 20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생각하며 러시아가 북동 유럽의 지배 권력이었던 표트르 제제의 통치 시기를 회상합니다. 그의 역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위대한 러시아 제국을 위해 존재해서도 안됩니다. 때문에 그는 우크라이나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말하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했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 정규군은 90만 명인데 반해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20만 명이었고 전투기는 1511대 대 98대, 공격 헬기는 544대 대 34대, 탱크는 12240대 대 2596대로 단순히 수치만 보더라도 두 나라 사이의 국력차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상당히 선전했던 겁니다. 대러시아 제국을 재건하겠다며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푸틴의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단 한 사람, 젤렌스키 때문입니다. 댄스 경연대회 우승자, 정치 풍자에 능한 코미디언, 대통령이 되기 전 젤렌스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종이라는 정치 풍자 드라마에서 펼친 대통령 연기 때문인데요. 당시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던 우크라이나 정치권을 개혁하는 새로운 대통령 역할을 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됩니다. 결국 2018년 젤렌스키는 국민의 종이라는 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거운동도 그의 전공을 잘 살려서 전국 순회 코미디 공연으로 대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트위치 등의 새로운 플랫폼도 적극 활용하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가기도 했죠. 젊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에 사람들은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썩어빠진 현 정치 세력보단 경험이 없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젤렌스키를 원했던 것이죠. 젤렌스키의 상대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페트로 포로셴코였는데요.
그는 젤렌스키의 최대 약점인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대선 토론에서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이에 대해 정면 돌파했는데요.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기존의 부패한 시스템을 쳐부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젤렌스키는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제6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지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치 경험이 없는 젤렌스키가 2018년 압도적인 득표로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정치적 덕성과 지도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 직전에는 무리한 나토 가입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지율이 30%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전시해 보여준 용기와 의사소통 기술은 우크라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감동시켰고 그가 전시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전세계 시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은 그의 연기자 경험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잠시 그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영상들을 보고 오시죠. Значить так, я тут, ніяку зброю ми не складемо,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тому що наша зброя – це наша правда. Наша правда в тому, що це наша земля, наша країна, наші діти.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Ось і все. Ось це і є те, що я хотів вам сказати. Слава Україні! І я залишаюся в столиці. Моя родина також в Україні. Мої діти також в Україні. Моя сім'я не зрадники, а громадяни України. Але де вони зараз знаходяться, я сказати не маю права. За наявною у нас інформацією, ворог позначив мене як ціль номер 1. Мою родину як ціль номер 2. Вони хочуть знищити Україну політично, знищивши главу держави. Всім добрий день. Лідер фракції тут, голова Офісу Президента тут, прем'єр-міністр Шмигаль тут, Подоляк тут, президент тут. Всі ми тут,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тут,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нашу державу. І так буде і далі.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кам,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цям. Слава Україні! 그가 미디어에 등장할 때마다 국방색 셔츠를 입고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전시의 국가 지도자는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에 대해 전쟁 초기에는 도피했다던가 무장 해제를 명령했다는 각종 루머가 돌긴 했지만 그는 끝까지 수도 키이우에 남아서 항전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크라이나는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젤렌스키의 등장이 전쟁의 성격과 과정을 결정적으로 바꿨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2022년 2월 가디언지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인 패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 재건에 대한 푸틴의 꿈은 항상 우크라이나가 실제 국가가 아니며 우크라이나인이 실제 국민이 아니라는 거짓말에 근거했습니다. 이러한 허구와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족의식은 더욱 강해지고 이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세계의 시민들은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시작 전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통일을 꿈꾼 푸틴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전쟁이 계속될수록 푸틴의 꿈은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저항하고 있으며 그들의 용기는 전 세계인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치를수록 비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저항이 빚어내는 용기의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인이 죽임을 당할 때마다 깊어지는 침략자에 대한 증오입니다. 설령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전복될지라도 마음 깊숙이 묻어둔 그들의 증오는 이후 수세대에 걸쳐 저항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주권 국가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실제로 하나의 민족이고 새로운 러시아 제국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 세계인들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국가가 확실한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러시아가 점령 중이던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의 거대 댐이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29개의 지역이 침수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재앙적인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전쟁에 이어 재해라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빌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